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다시 날이 풀려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루하루 날씨가 몸 상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몸 건강이 뭐니 해도 최고죠. 즐거운 토요일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며 긍정적인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에 한화 1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계 1위의 전기자동차 회사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인데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지만 자기의 뜻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본인의 SNS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 좋지 못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듯 보이는 글을 남겼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비트코인 거의 법정화폐와 같이 엉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와 거의 비슷하게 엉망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그는 엄밀히 말하면 나는 투자자가 아닌 엔지니어이다. 테슬라 외에 공개적으로 거래하는 주식도 없다. 하지만 법정화폐에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다른 투자 방식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비트코인은 거의 법정화폐와 같이 엉망이다. 키워드는 거의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라는 말이, 이제 키워드라는 말이 어떠한 뜻일까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기관 투자자 및 고액 자산가들 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또한 무제한적 양적 완화로 법정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것이라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인데, 비트코인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언급을 한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재 비트코인 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며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현재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의 경우는 금을 대체할 새로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가파르게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금의 비중을 줄이며 비트코인의 비중을 늘리는 기관들 또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금의 비중을 줄이는 데에 멈추지 않고 금을 모두 팔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를 해 더욱 화제가 되었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얼비전의 CEO 라울 팔인데요. 라울 팔의 경우는 빈곤의 함정을 벗어나는 최적의 방법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비전의 CEO는 비트코인 빈곤의 함정 벗어나는 최적의 방법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글로벌 유명 매크로 투자자 리얼비전의 CEO 라울 팔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임금 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일반인들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응할 수 없다.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이를 해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산층의 빈곤의 함정 빠지게 되는 이유이다. 비트코인은 임금의 구매력 하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중산층이 이 같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들이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이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보다는 기존 자산들에게서는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벽을 비트코인이 깨부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서보다 제3세계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본인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국민들, 자국 화폐의 가치가 바닥까지 떨어진 국가의 국민들은 본인들의 자산을 암호화폐 시장에 해칭을 시켜놓음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며 자산을 지킬 뿐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경험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현재 월급의 함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화폐는 더욱 찍어내죠. 1,000원, 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수표, 점점점 금액이 커지는 지폐들이 늘어나면서 화폐의 가치는 점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행에만 넣어놓는다면 액수는 동일하겠지만 본인들의 자산은 해가 갈수록 하락한다는 것은 이미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며 현존하는 모든 자산 중에 이러한 기능이 현재 비트코인이 탁월하다는 점을 라울팔의 경우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들 혹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아시나요? 아마 2017년, 2018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꽤나 익숙한 단어일 텐데 뭐 김치, 스시, 버거 프리미엄 이러한 단어들 오랜만에 들으시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면은 글로벌 평균 비트코인 가격보다 한국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국가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높아지면 글로벌 비트코인 시세보다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데, 그런데 조금 더 정도가 아닌 거의 배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면 어떨까요? 어느 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8만 달러까지 1BTC당 8만 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국가인지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8만 달러까지 일순간 치솟았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경우는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거래를 활성화하지 않도록 경고했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가격보다 52%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가격 차이는 목록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현재 이제 크게 차이가 있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베네수엘라가 현재 2위, 그리고 아르헨티나, 칠레, 말레이시아가 각각 상위 5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의 가격 차이는 P2P 거래 활동이 증가했음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P2P 거래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말인즉슨 앞서 말씀드렸듯 법정화폐보다 암호화폐를 더욱 믿으며 본인들의 자산 대부분을 암호화폐 시장에 넣음으로써 사람들끼리 직접 코인 거래를 하는 것이죠. 현재 상위 5개의 나라들 또한 중앙정부의 신뢰는 무너지며 베네수엘라만큼은 아니지만 자국 화폐의 가치가 바닥까지 떨어진 국가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러한 국가들에서의 활발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이는 비단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2022년 암호화폐 시장에 20%의 세금을 매기겠다고 공표가 나왔었죠. 이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들어오기 위한 진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한 위원의 경우는 소득세 부과하며 사기 취급하면 안 된다, 암호화폐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소득세 부과하며 사기 취급하면 안 된다,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 읽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뭐 좌판에 우판에 정치적인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실 거면 그냥 살포시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당이 이야기를 했든 암호화폐 시장 측면으로만 볼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경우는 1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가상화폐는 이제 단순히 사기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와 일반인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맞죠?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어서 그는 문제는 가상화폐 투자 시 실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지금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하다 보니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년 20%의 소득세까지 부과되는 정작 제도화가 되지 않아서 투자자들을 보호 못하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할지 여부를 떠나 투자자들이 금융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큰 프레임워크의 시작은 바로 세금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의 기저에는 그래 너네 우리가 앞으로 인정해줄게, 대신에 돈을 내, 뭐 이러한 뜻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참여자들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인데요. 이번 연도 안에 글로벌적인 큰 프레임워크가 정비가 된다면 이에 우리나라 또한 발맞춰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뒤 정말 지금과는 다른 암호화폐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소송에 관한 법원 심리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뜬금없는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소송의 주체인 미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고소장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의 경우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에 대한 고소장 내용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미 SEC가 리플 및 리플 공동 창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 내용을 최근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개정된 고소장에는 현재 이 사건의 피고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에 관한 더 많은 사실상의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제 수정된 내용에서 크리스 라센과 갈링하우스는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XRP 판매에서 협상하고 승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경우는 SEC가 해당 자산을 발행하는 회사와 관련된 개인에 대해서 통상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별 피고인을 선별하려는 시도는 이상하다. SEC가 2명의 임원을 피고인으로 지목한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저게 과연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얼핏 보면은 리플사에게 유리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법원 심리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루빨리 소송이 원만히 합의돼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XRP의 높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전날 91포인트 대비 2포인트 오른 9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되면서 계속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지금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이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지 언정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쉽게 투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가격을 보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2018년 그 최고점 2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뭐 이렇게 비싸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진입을 하는 시점이 못해도 하나 1억 정도는 찍어야 이제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포모 단계가 진입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 얼마나 더 성장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마무리할 때 말이 좀 많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지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제 일주일 전 대비 16.64%, 전날 대비 7.72% 상승하며 한화로 6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6,170만 원대. 이더리움이 이제 전날 대비 1.27% 상승하며 지금 217만 원대. 지금 3위의 바이낸스 코인이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146% 상승했네요. 지금 72.35%, 하루 만에 72%가 상승한 36만 7천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0.9%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